자,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물론 연말까지 봐야겠지만은, 지난주에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어머니의 교육법이 굉장히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유종 기자, 국제부 기자로 나와 계신데, 어쨌든 그 도로시 로템이라고 클린턴 여사의 모친이 굉장히 유명한 교육법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힐러리 클린턴의 어머님이 도로시 로템이라는 여사입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자녀 교육에는 굉장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힐러리 어린이 4살 배기 때 동네 수지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오빠들의 힘을 믿고 오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힐러리 어린이를 괴롭힙니다. 네. 힐러리 어린이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울면서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어느 날 울면서 들어오는 힐러리 어린이를 딱 붙잡아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She said, "There is no room for cowards in this house. You go right back out there and stand up for yourself." 네, 힐러리 어린이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듣고서는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네. 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당하게 나가서 어린이들이 한테 나는 정말 제하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수지의 친구들이 주위를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리고 때릴 듯이 다가서고 있었는데요. 힐러리 어린이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자신을 밀치는 친구를 다시 밀쳤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기고 와서 집에 승리감에 도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힐러리 어린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자, 용기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도로시 여사가 또 강조한 것이 자립심이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한번 직접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And that's one of the things I tried to instill in Hillary, that, you own yourself. Nobody can take control of your mind or your heart.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유종 기자. 예.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오로지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봉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네, 힐러리의 어머니가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조부모 아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고, 네. 심지어는 주급 3달러짜리의 가정부 일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때 누군가 자신에게 와서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이때 느꼈던 점이 정말 누군가 나한테 친절과 따뜻한 것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자신의 딸인 힐러리에게 얘기를 해줬고, 네. 힐러리에게 그런 DNA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가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대통령 후보 딸을 키워냈습니다. 어머니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 딸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she taught me never to back down from a bully, which it turns out was pretty good. I wish she could see her daughter become the Democratic Party's nominee. 자, 오바마 대통령 얘기, 자식사랑 얘기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성 변호사님. 얼마 전에 큰딸이죠. 그 말리아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나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졸업식에 참석한 굉장히 이게 좀 시끌벅적하고 좀 스포트라이트.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큰딸 지금 말리아가 나오고 있는 바로 저게 네, 졸업식에 졸업 참석한 장면이에요. 졸업 장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따님이 이제 불리는 순간에 일어나서 저렇게 박수도 치고 했다는데 그냥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로 그냥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구역 사고 관련해서 정치인들 또 구역 다 찾는 그 과정에서도 그 의전 신경 쓴다고 국화꽃이나 이런 거 신경 쓰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네. 정말 대통령도 그냥 한 아빠로 그렇게 크게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으면서 큰딸의 졸업식에 참석해서 저렇게 소탈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네. 우리나라도 좀 저런 모습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 보면 화면에 미셸 여사는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든요. 왜 선글라스를 졸업식 때 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be sitting there with dark glasses, sobbing. 들 크는 거 보면은 참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굉장히 애틋할 것 같은데 이유종 기자, 네. 오바마 대통령 뭐 딸이 둘이잖아요. 어쨌든 자식 사랑이 유명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말리아 첫 딸의 졸업식이죠. 거기 네. 가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꼈답니다. 왜냐, 눈물 흘릴지 모르니까 네. 선글라스를 꼈다고 무려 넉 달 전에 한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네. 실제 그걸 실행에 옮겨서 당일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날이 무하마드 알리, 복싱으로 유명한 분의 그날이 그 장례식이었는데요. 거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갈 정도로 딸 사랑이 매우 지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네. 둘째 딸이 있습니다. 둘째 네. 딸도 사샤. 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네. 언니하고 같은 학교 다니는데 이제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할까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바마 대통령 자식 사랑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나라 밖 소식 조금 더 준비했거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이 전설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장례식 장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우리 이틀 전에 열렸던 건데요.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나오는 알리의 장례식 이슬람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개신교였는데 독실한 이슬람교도로 나중에 개종을 했다고 하죠. 어떤 생각으로 저런 장례식을 원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는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그 권투 선수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권 운동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유명해져서 네. 이렇게 이 고인의 가는 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추도식이나 장례식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알리의 가족 대변인 얘기를 보면 알리가 생전에 내 장례식이 모든 인종과 종교의 열린 마음으로 살아온 내 삶을 보여주긴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어렸을 때 알리가 지냈던 고향집이나 그 복싱을 처음 배웠던 체육관, 그다음에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센터 같이 이렇게 고인의 숨결이 달린 곳에 모두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서 굉장히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나온 영화배우 윌 스미스뿐만 아니고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수만 명의 그 유명 인사들이 저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정원 차장 조금 전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많이 모이게 한 거. 물론 무하마드 알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고인의 어떤 행적이랑 관련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일 거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챔피언, 또 전설의 복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30년 넘게 파킨슨씨병이라는 걸 알아오면서도 그 보여준 불굴의 투지 같은 거, 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인권 운동가로서 활동을 한 것들이 눈에 네. 띕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거라든지, 네. 아니면 그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맞서서 계속 사회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그만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왜 기억하실 거예요. 1995년에 알리가 그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네. 그 잘난 척하는 북한 관리들한테 맞서서 전혀 쫄지 않고 북한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위축되지 않고. 그렇죠. 네. 2011년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이슬람 단체들한테 그 이제 미국인이 붙잡혔을 때 석방하는 그런 요청을 했다든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거죠. 네. 네. 구정 차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알리의 그 장례를 보면서요. 네. 이 소위 말하는 그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는 유명인이 네.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하나의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알리는 그 반이슬람 정서가 그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권에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슬람교도로서 그걸 이제 그 스스로 개종을 해서 보여주지 네. 않았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유명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의 경우에도 네. 자신의 어떤 그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대중의 관심을 그 지구촌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관심을 유도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유명인이라는 것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대중에게 다시 돌려주는 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명세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좀 잘못 쓰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적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름값이 있고 명예라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때 더 빛이 난다. 이런 좋은 선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알리 선수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하지만 미국 사회가 말입니다. 이
알리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면서 나라를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 나가는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죠. 2세 여왕의 90번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은 원래 4월 21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6월로 한 번 더 하는 셈이죠. 그렇죠? 백성훈 변호사님. 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4월 21일이 생일이신데 날씨가 6월이 더 좋아서 원래 영국에서 그냥 6월로 한다고 하는데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한국에 99년도에 네.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네. 딱 그 생일에 맞춰서 한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안동 화해마을에서 생일상을 한번 차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 황중국 신임 주 영국 대사 만난 자리에서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얘기할 만큼 저게 굉장히 한국이라고 하면 딱 네. 떠오르고 깊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네, 지금 그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999년 한국 방문 때 안동 화해마을에서 한식으로 마련해준 생일상을 깊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이정은 기자. 네, 이게 이제 그 생일이 두 개 다 네.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상하다 4월 달에 분명히 관련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1978년 전부터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네. 건데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실제 출생일은 4월인데 영국이 날씨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왕의 행사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각종 외부 퍼레이드라든지 이렇게 네. 기마병이 그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6월로 날을 네. 잡아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왜 이런 식으로 뭐 행사를 중시해서 두 번 할 건 뭐냐 이런 네. 얘기도 나올 법하지만 네. 어쨌든 영국 런던이라는 곳이 워낙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인데다가 국민 네. 통합적 차원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좀 축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영국 국민들은 조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군요. 구자원 그러니까 기자.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도 저런 영국 그 여왕의 그 생신잔치가 크게 기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서 과거에 대영 제국 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네. 영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뒷방으로 좀 물러난 셈인데 네. 아직까지도 이 영국 여왕을 중심으로 이 영국은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전통의 이미지를 네. 이런 생일 그 잔치를 통해서 네. 전 세계에 좀 과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명 복서의 죽음도 그리고 여왕의 생일도 전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미국과 영국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유정 기자 인사드리고요. 다음 소식과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